안녕하세요.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입니다. 지난달 28일 기대하던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작품이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습니다. 이 컨텐츠의 평가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래도 한번 이 작품을 언급해보고 싶어 예전 독일 언론들의 K 컨텐츠 특징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당연히 예전에 소개한 내용 일부와 제 뇌피셜이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미있게 시청했습니다만 저에게는 아쉬운 부분이 남아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해에 걸쳐 배우 전배수 씨가 딸을 구하기 위해 총까지 맞아가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졌지만 딸을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불필요한 죽음을 선택하죠. 전투사 출신인 전배수 씨를 통해 좀비에 맞서 탈출하려는 학생들에게 힘이 실리면서 긴장 구도가 강해지는 듯 기대를 하게 만들었던 건데요. 그냥 이렇게 훅 한 축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사회 문제를 스토리 구성에 묶어내며 이야기 진행을 탄탄하게 한 것이 주요했다는 느낌입니다. 다시 사회 문제들을 끄집어내 드라마 등장인물들의 행동에 동기부여를 해나가는 K 컨텐츠의 특징을 그대로 녹여낸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드라마 전개 또한 그리 나쁘지 않았죠. 다행히 시청 성적표는 좋은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 학교는이라는 이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혹시나 이 작품이 좀비물의 새로운 역사를 쓰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최근 세계 영화계나 방송계가 좀비 장르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리 많은 상상력을 동원해도 좀비라는 소재 자체가 더 새로울 것이 없을 듯도 하죠. K 컨텐츠에서 그나마 좀비 시리즈가 유지되어 오고 있죠. 이 드라마에 관련된 비평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 채널에서 다루겠고요. 그런데 새로운 드라마를 기다리며 K 컨텐츠 자체에 기대를 갖고 있는 것은 비단 저나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만은 아닌 듯 합니다. 바로 독일 팬들과 언론들 역시 K 컨텐츠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죠. 공개가 되기 전 고유의 바다, 지금 우리 학교는 한국판 종이의 집이 나온다 등 기대와 함께 새로운 신기록들을 세울지에 관한 기사들이 연이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독일 언론사들이 K 컨텐츠를 기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K 컨텐츠가 보이고 있는 작품들의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징들이 K 컨텐츠를 성공으로 이끈 요인들로 판단하고 있죠. 오징어 게임이 공개되자 독일 유력 주간지 슈테현지가 오징어 게임에 대해 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오징어 게임 구성 이야기의 진행은 단순하다는 데 주목을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 거액의 상금을 타려고 게임에 전력 투구해야 합니다만 탈락자들은 치명적인 결과를 각오해야 하는 단순한 구성입니다. 그러나 칼럼은 이 단순한 포맷으로 인간성과 사람의 존재에 대한 의미에 아주 큰 공간을 열고 있는 작품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독일 유력 주간지 슈피겔지 또한 최근 한국 컨텐츠를 평가하며 현재 단순한 이야기를 보이는 경향이 있고 시청자 역시 이 단순함을 좋아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함은 몰입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죠. 단순하기 때문에 세세하게 드라마와 영화를 구석구석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과 인물 배우의 연기에 몰입되기가 쉽죠. 또한 단순한 구성 뒤에 숨어있는 이야기의 복선에 집중하기가 쉬워집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영상 처음 부분에서 언급해드린 지금 우리 학교는만 보아도 이런 K 컨텐츠의 특징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아주 선명합니다. 좀비 바이러스 발생 시발점이 된 고등학교에 갇혀있는 학생들의 탈출 얘기인데요. 이곳에 갇힌 학생들이 필사적으로 탈출한다는 간단한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좀비에게 쫓기고 탈출하기 위한 과정 중 무자비한 배신과 험담, 학생 내부 힘센 권력자의 모습,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에 따른 동요 등이 기괴한 폭력성으로 나타나며 단순한 스토리에도 지루할 틈이 없게 만듭니다. 마치 현 사회의 부조리가 학교라는 공간에 모두 담겨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컨텐츠의 여러 요소가 쉽게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드라마가 보여주고 싶은 메시지를 더욱 분명히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학생들 사이에 나눠지는 대화에 집중이 되고 여기에 한국 사회의 기괴한 폭력성이 학교에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주목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하면 단점이 그대로 노출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래 좀비 바이러스 시발점을 설명하는 과정은 정말 진부했죠. 다행히 드라마는 회를 거듭할수록 한국 사회의 비판 요소를 스토리 전개에 잘 꽤 맞추어 이를 극복했습니다. 슈피겔지는 이렇게 K 컨텐츠는 아주 뛰어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고급스러운 스킬로 영상을 처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독일 공영방송 도이칠란트풍크는 폭력적인 사회 비판과 시니컬한 그러니까 냉소적인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드라마를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2021년 11월 23일 폭력과 사회 비판으로 성공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는데요. 매체는 이 종합믹스 작품인 한국 드라마들이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특징 중 하나는 사회 또는 시대 비판적인 요소를 스토리 구성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죠.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오징어 게임에 대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인데요. 재밌는 점은 최근 한국 드라마에서 이런 요소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을 예로 들어보면요. 이 드라마에서는 사회 비판이 주인공들의 극중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학폭에 시달리는 아버지로서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아버지 이병찬의 고통은 드라마의 시작점이기도 하죠. 여기에 현 사회에 존재하는 무자비한 배신과 험담이 담겨 있고요. 폭력 피해자들의 고통과 이를 외면하고 왜곡하는 선생님의 모습은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결국 피해자였던 학생이 반좀비가 되어 힘을 갖게 되자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장면 등이 그려지고 있죠. 기괴한 폭력성이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 이 그로테스크한 폭력성에 시선이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또한 학생들의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어른들, 주인공의 아버지가 아이들의 탈출을 돕고자 산길에 묶어놓은 노란 리본이 세월호 참사를 연상케 하고 있고요. 이런 장면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해 눈길을 끌기도 합니다. 독일 유력 주간지 디 자이트즈는 2021년 2월 17일 한국의 좀비 드라마에 대해 집중 조명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은 여기서 특히 한국 드라마만의 스토리 전개 방식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인물에 대한 드라마의 역할입니다. 사회와 시대를 비판하지만 이에 대한 희망을 던지는 인물을 등장시켜 사회 부조리와 희망 사이 균형추를 맞추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단순 아포칼립스 시대의 인간의 본성만 들추고 있지 않는 모습이죠.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도 이런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교라는 좁은 공간에서 기괴한 폭력성이 그려지는 작품이 이 드라마의 모습이지만요. 사회 비판만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인물들이 드라마를 이끌고 가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 이청산, 남운저 같은 따뜻한 인물을 전면에 내세웠는데요. 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과 이기심으로 가득한 그 환경 속에서 이 두 주인공은 드라마 구성의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좀비가 되었지만 친구들을 죽이려 하지 않고 물지 않으려는 최남나가 등장하고 또 그런 그녀를 끝까지 보호하려는 이수혁이 드라마의 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 생존만을 그린 작품들이 아닌 것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런 모습은 K 컨텐츠에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바로 디자이트지의 지난 기사를 보면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사는 좀비 스릴러 트레인 투 부산행으로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둔 한국 좀비 컨텐츠가 넷플릭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두 개의 좀비 드라마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 장르에서는 K 컨텐츠가 많은 부분에서 진보해 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매체가 소개하고 있는 그 작품들은 바로 스위트홈과 킹덤입니다. 신문은 여기서 미국의 대표적인 좀비 드라마 워킹 데드와 비교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띕니다. 매체는 먼저 한국의 좀비물은 이런 서양 드라마에 비해 사회 비판적인 요소들이 담겨 있고 이를 통해 좀비물의 새로운 탄생을 알리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 미국의 드라마 워킹데드는 아무도 믿지 말라 그리고 무장하라는 공식을 가지고 왔다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이런 비열한 인간들만 드라마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오히려 스위트홈에서는 사람이 좀비로 변하지 않고 창의적이고 개성적인 몬스터 그리고 말을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몬스터로 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송강은 이미 전염되었고 루저로 보이지만 연대감 있게 행동하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밝힙니다. 이렇게 같은 좀비물이라도 관점이 서양의 작품과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감성과 감정이 아주 많이 작동하고 있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스토리라인이 들어올 공간을 열어준다는 의미죠. 왜 그런지 이에 대한 설명은 킹덤을 설명하며 조금 후에 말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킹덤은 서양 좀비물과 더욱더 분명한 차별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서양의 좀비물과 다른 스토리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를 기사가 하고 싶은 듯한데요. 킹덤의 스토리는 모두가 아시겠지만 주인공 이창이 좀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얘기죠. 매체는 주인공 이창은 계몽적인 인물로 왕권을 이어받을 세자이며 좀비의 위협에 대해 칼과 불로 맞서고 있는 인물이다 설명합니다. 그리고 한 은여 베두나의 조언과 도움을 받아 위기를 헤쳐나가는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은연은 좀비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뿐만이 아니라 치료제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것에 신문은 주목을 합니다. 여기에 드라마가 보여주는 이들의 목표는 아주 분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로 좀비를 조선 땅에서 모두 몰아내는 것이죠. 물론 가난과도 싸우고 있다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종말에도 조선을 구하기 위한 모습이 서양의 좀비물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창을 위협하는 또 하나의 거대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가 단선 구조가 아니라 다층적인 구조로 드라마는 주인공 이창과의 긴장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의 중앙정부는 이미 이런 전염병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창을 저항 세력으로 규정, 제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구성에서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다 기사는 설명합니다. 스토리 진행이 긴장을 유발하는 두 개의 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게 스토리라인이 다층 구조인 건데요. 매체는 이 다층 구조에서 중앙정부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몰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결이 다른 두 개의 긴장 라인이 이창이라는 주인공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 킹덤의 독특한 스토리 구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특징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매체는 한국 좀비 드라마가 성공을 거둔 것은 수많은 액션이 낭비되기 때문만이 아니라 아주 기막힌 결정적인 효과가 있다 밝히고 있습니다. 스위트홈도 그리고 킹덤도 외국 좀비물이 보여주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문의 표현을 빌리면 한국 드라마들은 환상 속 종말적인 사건들을 냉소주의 없이 표현했으며 공포 장면들은 감성적인 통속으로 만드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양 좀비물의 호러 장면은 사회를 유지하는 법률 등 시스템을 부정하는 요소들로 가득 찹니다. 냉소주의가 가득 차 있죠. 특히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찰에 충실할수록 이런 부분이 더 많이 작품에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서양의 연출 감독은 이런 냉소주의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숨어있는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야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좀비 드라마는 이런 냉소주의를 극복하는 연출을 택하고 있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말적인 요소와 함께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아주 세련된 기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K-드라마라는 것이죠. 그럼 K-드라마나 영화는 이를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K 컨텐츠 연출 방식의 특징이 나옵니다. 매체는 이를 위해 액션씬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공들의 연기력과 감성을 담은 얼굴을 카메라에 담아 액션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밝힙니다. 즉 매체는 멜랑콜리한 주인공들의 얼굴에 카메라를 가까이 촬영하는 기법을 택했다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 액션씬 사이사이 주인공들의 감정을 집어넣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 이창은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잃고 싶지 않다라는 말로 전체적인 드라마를 끌고 간다고 설명합니다. 종말적 사건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죠. 즉 이미 킹덤 시즌 1과 2에서도 이렇게 다층적인 구조로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있고 이것이 한류 좀비물의 성공 요인이라고 신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단지 좀비가 나타나 생존을 위해 도망가고 좀비를 제거해가며 단순히 진행되는 이런 스토리 전개가 아닌 여러 긴장관계가 복잡하게 엮인 이런 구성에 화려한 액션과 패션 등 볼 것들을 풍요롭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 K-드라마의 특징이라는 평가인 겁니다. 이런 특징들 때문에 다른 국가의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K-드라마를 보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 이유인 겁니다. K-컨텐츠 또 어떻게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독일어 신문을 읽어준 남자 독신남이었습니다.